권박사 지구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에는 군사 전문가이신 신종태 교수님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만디 상륙작전 때 첫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쟁 중에는 다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영화 중에 다리를 소재로 한 영화가 제법 됩니다. 태국의 콰이강의 다리, 독일의 레마겐의 철교, 네덜란드의 멀고먼 다리라고 알려진 아넴 다리, 이러한 다리들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에서 설명할 페가수스 다리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페가수스 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페가수스 다리는 프랑스 북부 해안, 즉 노르만디 해안 근처에 있습니다. 이 다리는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시작했을 때 처음 프랑스 땅에서 전투를 벌인 곳입니다. 이 다리를 뺏기 위해서 영국군 공수부대가 투입되는데요. 이 다리를 작전 계획대로 잘 뺏었습니다. 영국 공수부대가 페가수스 다리를 독일군으로부터 탈취하는 그러한 장면은 영화 사상 최대의 작전에도 나왔습니다. 이제 그 현장을 신종태 교수님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또 바쁜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교수님. 우리 신 교수님이랑 얘기하면 아주 뭐 취향이 같아가지고 항상 즐겁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페가수스 다리를 얘기하기 전에 저도 물론 그 페가수스 다리를 가봤지만은 신 박사님이 가셔갖고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이렇게 신 박사님이 지은 책 세계의 전사적지를 찾아서 이 속에 페가수스 다리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그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좀 교수님이 얘기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아유, 금 박사님이 더구나 또 이런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선 그 영국 공수부대가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시작되면서 제1번으로 선봉에 서서 투입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영국 공수부대가 그렇게 활약을 하게 된 그러한 그 배경,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국 공수부대가 어떻게 창설됐고 또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그 작전 활약을 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영국군과 이제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시에 영국 그 처칠 수상이 보다 공세적인 어떤 부대를 창설해서 상륙 작전에 앞서서 적의 후방 지역에 이제 공수 낙하해서 주요한 군사 목표물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계기에서 창설 지시를 하게 됩니다. 1940년 6월달에 처음으로 영국의 공수부대가 창설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르만디 상륙작전 하기 한 4년 전이네요. 네, 그렇다고 보면 되죠. 4년 전에, 만 4년 전에 창설이 되었구만요. 그래서 영국 제6 공수사단이 이제 페가수스 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체적인 목적과 그 작전 과정에 대해서 그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잘 알다시피 1944년 6월 6일 날 새벽에 이제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연합군 입장에서는 노르망디의 상륙에서 신속하게 파리 지역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이 페가수스 그 교량이 선점에서 기계화 부대가 통과해야 될 주요 목이 되겠죠. 그리고 독일군의 입장에서는 정원 부대가 신속히 그 교량을 통과해서 또 상륙 부대에 대한 저지 임무를 갖다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교량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전이 일어난 것은 1944년 6월 6일 00시 한 15분경에 글라이더로 그 기습적으로 페가수스 다리 부근에 투입되게 됩니다. 아주 뭐 분까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 글라이더가 그 홀사 글라이더가 예. 글라이더 한 대당 한 무장 병력 한 30명이 탈 수 있고 예. 그런 그 글라이더 세대가 영국 공군의 헬리팍스 폭격기에 끌려가지고 예. 이륙을 해갖고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상에 착륙해서부터 예. 그 페가수스 다리를 완전히 확보할 때까지 예. 그 어떻게 어떤 경위로 했는지 조금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그 페가수스 교량 옆에 착륙할 수 있는 공간이 한 30m, 30-40m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런데 영국군 공수부대는 세 대의 글라이더를 이용해서 네. 그 교량의 불과 한 몇십 미터 전방까지 예. 글라이더로 이제 착륙을 네. 하게 되죠. 그래서 기습적으로 그 경계병력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꼼짝없이 그 독일군은 당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독일군도 이미 여기가 중요한 전술적 목표라는 걸 알고 그에 대한 대비를 했습니다. 네. 현장에 가서 보면 글라이더 방지용 말뚝을 설치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일부 파도인데 예. 그 말뚝을 세우기 직전에 예. 사실 영국군 공수부대가 예. 착륙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일이 되려니까 예. 그렇게 된 거죠. 예. 특히 그 당시엔 뭐 레이더도 이 글라이더에는 그럼요. 레이더도 예. 장착이 안 됐는데 예. 조종사가 육안으로 보면서 그 야간에 예. 그렇게 바로 코앞에까지 안전하게 병력을 이렇게 착륙시킨 거는 그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대단하죠. 예. 그 기록에 보면 영국군은 주로 글라이더를 많이 이용했는데 그 글라이더가 폭격기나 다른 수송기에 견인되어서 도버 해협을 넘어올 때 네. 강풍이라든지 안 그러면 글라이더 조종사의 미숙한 어떤 조작에 의해서 예. 상당히 많은 글라이더들이 뒤집어지거나 예. 안 그러면 바닷속으로 추락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예,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군 예. 공수사단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지원병들이었죠. 네. 영국에서는 지원병이 부족해서 그 공수군단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이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영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이 국민들이 그 상무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결국 뭐 우리나라 한반도만한 그런 크기의 나라가 예. 세계를 한번 그 호령도 해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지원병들에게 그 공수부대에 대한 지원병들에게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네. 관련자들에게 질문을 하니까 인센티브는 일반 보병들하고 특별한 게 비교해서 없답니다. 네. 단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빨간 베레모, 네. 영국군 공수부대의 상징인 예. 빨간 베레모 그걸 착용할 수 있는 특권이 예. 주어졌다. 이제 그것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군인은 그 뭐 명예를 먹고 산다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기록을 보니까 페가수스 다리를 그 수비하는 독일군이 한 50명 됐었는데 예. 그 50명의 그 책임자인 지휘관인 한스 슈미트 소령이 그 시간에 좀 딴짓을 했더구만요. 예. 이 부하 병력들은 수비하라 그래놓고 예. 본인은 그 근처 마을에 가서 프랑스 여자친구랑 만나고 그 순간에 이 영국군 특공대들이 공수부대가 그 뭡니까 전광석화처럼 착륙해갖고 그 이 전략적인 다리를 순식간에 확보한 것이죠. 여기에서도 보다시피 군에서 간부의 중요성, 예. 지휘관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24시에서 01시 사이 정도 같으면 네. 경계에도 사실 굉장히 취약한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시간을 노렸던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당시 페가수스 다리 확보 작전에 투입된 영국군 그 홀사 글라이더는 그게 어떤 기종이었습니까? 예, 이 영국군이 사용한 보편적인 글라이더는 대부분 호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호사 자체는 천과 목재로 이루어진 구조가 아주 단순합니다. 네. 단지 앞에서 폭격기나 수송기가 견인줄로 끌어주면 이렇게 이제 할강 형태로 와서 견인줄을 끊어버리고 자기가 이제 착륙하는 단계인데 제 나름대로 생각은 미국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제력이나 국가 자산 자체가 풍부하기 때문에 실제 C-46이나 C-47 이런 수송기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글라이더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글라이더는 특히 유럽 지역이 대부분 평탄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착륙간에 그 착륙 지점에 바위돌이 있거나 또 돌출된 어떤 물체가 있는 것 같으면 부딪히면 그 탔던 탑승원들이 튀어나가거나 대파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그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군은 정신력으로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작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 1번기가 정확하게 그 다리 앞에 착륙했지 않습니까? 그 1번기 조종사가 나중에 살아가지고 그 현장을 방문했다는 그 기사를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당시에 그 글라이더 1번기 조종사가 바로 이 사진의 이 사람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몇십 년 후에 다시 그 페가수스 다리를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신 교수님 혹시 그 당시에 페가수스 다리 작전 지휘관인 허워드 소령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뭐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근처 박물관에서 사진으로 보고 작전 중에 철모에 독일군이 쏜 실탄에 한번 맞았답니다.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그 철모 때문에 목숨을 구했다라고 이제 그 전시가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지금 그 프랑스 정부에서 그 페가수스 다리 옆에다가 그 페가수스 작전 박물관을 만들어놨는데 그 앞에 도로 이름을 프랑스 정부에서 그 허워드 소령의 이름을 따서 허워드 도로라고 명명했더구만요. 이 허워드 소령은 원래 신분이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관이었는데 전시에 소집돼서 이제 그 이 부대 작전 지휘관을 했고, 그리고 전쟁 영웅으로 이제 부상되어 있다가 나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노년에 상당히 힘들게 이렇게 생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페가수스 다리가 참 그 조그만 다리인데 그 다리를 둘러싸고 에피소드가 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영화 속에도 나오고. 맞습니다. 사상 최대 작전 영화 속에도 그 페가수스 다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페가수스 다리에 당시 이제 영국군이 공격하기 전에 비행기로 정찰도 다 했고 또 이제 항공 정찰로서 알 수 없는 정보는 레지스탕스 조직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페가수스 다리 맞은편에 카페가 하나 조그만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맞습니다. 카페. 저도 가봤습니다. 근데 그 카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카페 주인과 그 부인이 레지스탕스 그 대원이었더구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리를 지키는 독일군 병력 그리고 그 보초 교대 시간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해 갖고 영국군에게 사전에 미리 다 알려줘 가지고 영국군에서 그 호워드 소령이 지휘하는 글라이더 세대를 보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읽고 나서 저도 그 호기심이 나서 그 카페에 들어갔더니 카페 그 주인 그 할머니가 당시 1살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페가수스 작전 거 할 때 1살 나이로서 뭐 상황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 부모님들한테서 들은 얘기들 그런 것을 들어봤습니다. 진짜 그 알아들으면 그 카페에 갔을 때 저도 그분을 한번 뵙는 건데 혹시 생존해 계시면 다음에 답사할 때 가서 제가 꼭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아마 하겠습니다. 지금 생존했을 겁니다. 연세가 뭐 1944년에 1살이었으니까 뭐 지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작전 성공을 기념하는 그런 그 기념 행사가 매년 열리지 않습니까? 미국, 대단하죠. 영국, 프랑스군, 연합군들이 다 모여서 매년 행사를 하는데 영국군은 이 페가수스 다리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1984년인가요? 영국 여왕도 거기 참석했습니다. 그때 영국 여왕이 참석했을 때 이 레지스탕스 그 부부의 자녀와 이렇게 자기를 말하는 거죠. 그 사진을 같이 찍기를 원해서 그때 여왕이랑 함께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진도 보고 제가 기념품도 하나 받았습니다. 그때 선물로 받은 것이 카페 이름이 새겨진 봉투입니다. 근데 카페 이름도 페가수스 브릿지 카페예요. 그리고 이 카페 이 봉투에다가 페가수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미국 공수부대 마크는 그 독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을 스크리밍 이글 그렇게 부르는데 영국 공수부대의 마크는 이 페가수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날개 달린 말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네. 영웅 벨레로폰이 네. 이 페가수스 말을 타고 네. 한 손엔 창을 가지고 그 네. 괴물을 찌르는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적의 지상군을 격파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영국 공수부대의 마크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미있는 게 영국 공수부대는 노르만디 상륙작전하고 그럴 때 군견도 그 낙하산으로 함께 그 낙하했더구만요. 그러니까 좀 아주 재미있습니다. 네. 저도 참 재미있게 봤는데 영국 공수부대 군견은 특별한 또 개들이 아니고 주로 군인들이 집에서 키우던 애완견, 말 잘 듣는 애완견들이 같이 낙하산을 메고 많이 투입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에서 인상 깊게 이제 본 것 중에 하나가 군견 중에서 전공이 많은 그 개들은 또 빅토리아 그 이제 훈장, 여왕이 수여하는 훈장을 주고 그 훈장에 대한 상품으로 소뼈따기를 옆에다 이게 준 책에서 보면 여기 보면 강아지가 이제 이게 낙하산을 메고 내리고 요 앞에 보는 게 소뼈따기입니다. 소뼈따기 상품으로 소뼈따기를 줬더라고요. 참 그걸 보고 아주 재미있으면서 우리들한테 주는 인상이 굉장히 오래 남았습니다. 그 빅토리아 훈장이라면은 미국군의 그 명예 훈장과 같은 그 레벨인데, 근데 이 뭐 강아지가 그 훈장에 같이 보다가 이 소뼈따기에 실질적으로 더 아마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지금 많은 영국군이 아프간 전쟁에도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데이터를 보면 한 9천 명 정도 들어갔는데 그때도 군견이 같이 이제 공수낙한 그런 기록들도 나옵니다. 저희 집 강아지도 그게 엘리자베스 여왕이 키우는 강아지인데 웰시코기 이놈이 저 전쟁 나면 좀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때는 이제 박사님도 같이 전장에 투입돼야 저도 뭐 낙하산 메고 기회가 되면 투입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당시 그 영국 공수부대 제6사단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그 페가수스 다리도 확보하는 것과 함께 해안에 있는 독일군 포대가 있는 멜빌 독일군 진지도 파괴하는 것이 그게 임무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그때 시간이 없어서 멜빌 포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가보셨습니까? 이 멜빌 포대가 사실 페가수스 교량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멀지가 않는데 아주 그 요새 포대로 견고한 방카 속에 그 대포가 한 4문인가 한 6문 정도 들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 포대를 침묵시키지 못하면 거기서 멀지 않는 영국군 상륙적인 소드 해안 그쪽에 대해서 치명적인 어떤 피해를 입힐 것 같다. 그래서 마찬가지 영국군 6사단 6공수사단 9대대 600명 정도가 수송기로 이제 공수날 낙하를 하게 됩니다. 마침 그날 새벽에 상륙작전이 있던 그 새벽에 강풍이 불었습니다. 낙하선으로 내렸을 때 한 100km 이상 날아간 그런 공수부대원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제 오토웨이 중령이 당시에 지휘관이었는데 낙하를 하고 나서 병력들 직결시키니까 15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4분의 3이 그러니까 엉뚱한 데 떨어지거나 또 다른데 그 내리는 중에 포화에 맞아서 수송기가 떨어지거나 이 150명의 인원을 가지고 이 포대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러는데 대부분의 장병들이 우리의 임무가 저 포대를 침묵시키는 거니까 공격을 하자 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많은 장비들이 없어지고 하니까 영국군에게 남은 건 대검 하나하고 개인하기밖에 없었습니다. 그 포대 주변에 지뢰지대가 넓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야간에 그 영국군 공수부대원들이 대검 하나를 가지고 지뢰를 탐색하면서 그 포대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군과 치열한 교전과 백병전이 벌어지죠. 그 와중에 독일군 탄약고가 폭파되게 됩니다. 나중에 그 포대를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생존자는 65명밖에 남지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 그 포대 메르빌 포대 그 유적지에 가보면 C-47 수송기, 당시에 작전에 참가했던 대대원들 명단, 그리고 지휘관의 흉상,
그런 게 아직도 많이 있고 그 포대도 예. 그대로 보존되어 예, 있습니다. 예. 당시에 그 메빌 포대를 침묵시킨 그 파괴한 영국군 공습대 생존자들이 예, 또 예. 수십 년 후에 예. 그 포대를 다시 방문하는 예. 그런 사진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 네. 예. 이런 어떤 전적지 이런 데는 매년 그 시기가 되면 생존자 그리고 그 후손들 전쟁사에 관심 있는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네. 제가 그 페가수스 다리를 갈 때는 교통이 아주 불편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 프랑스가 또 택시 값이 되게 비싸요. 예. 예. 아주 애를 먹었는데 그 나중에 그 또 택시를 부르려니까 택시가 그 멀리 떨어진 그 콩이라는 도시에서 와야 된답니다. 예. 그래서 가게에 들어가서 예. 그 가게 주인 보고 좀 내가 택시 값을 줄 테니까 예. 좀 그 콩까지 예. 데려다 줄 수 있냐고 이렇게 흥정을 해가지고 가게 주인이 제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 차로 콩까지 데려다 주고 예. 나중에 그 저랑 합의했던 그 가격보다가 예. 그 많이 그 할인해 주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으면 저도 이 답사를 마치고 이제 콩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시내버스 정류소까지 찾아갔었는데 1시간 정도 기다려도 네. 전혀 버스가 오질 않는 겁니다. 예, 뭐 같은 예. 경우에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꼬마가 있길래 물어보니까 토 일요일에는 네. 시내버스가 다니질 않답니다. 예. 그 꼬마가 그 앞에 있는 자기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 가족이 나와서 네. 자기 차로 거기서 멀지 않는 시내까지 예. 꽁으로 가는 그 버스가 있는 것 같이 태워줬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전적지 방문하는 게 이게 쉬우면 재미가 없죠. 전적지라는 게 대신 배도 고프고 예.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그 전적지라는 게 대부분 오지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또 재미죠. 예. 예. 그리고 제가 그때 좀 페가수스 다리 가서 좀 뭡니까 큰 감동을 받은 거는 그 다리 옆에 글라이더 세대가 착륙한 지점에 예. 지휘관 호워드 소령의 기념비가 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거기 가 보니까 웬 아주머니가 아이들 그 3명한테 한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영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이 어머니가 호워드 소령을 비롯한 그 영국군의 그 용맹성 뭐 이런 그것을 그 아이들한테 현장 교육시키는 걸 보고 야 우리나라에 저런 어머니들이 과연 몇 명이 될까? 그래서 참 부럽고 좀 감동을 받고 그랬습니다. 예. 저도 느꼈을 때 참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 임진강 교량이라든지 한강대교, 뭐 낙동강, 건강대교 네. 다리들이 많이 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리에는 항상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가면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거의 예. 뭐 그런 게 없죠. 기념비라든지 예. 당시의 상황을 예. 후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시설물이 되어 있으면 좋을 건데 하는 네.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근데 노르망디 지역이나 기타 유럽 지역에 보면 꼭 그런 격전지에는 예. 반드시 6, 70년 아니 7, 80년 전에 있었던 그 전쟁을 기억할 수 있게끔 네. 모든 기념비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네. 우리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걸 예, 느꼈습니다. 또 하나 그 부러운 거는 아까도 그 얘기했지만은 페가수스 다리 전투가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 첫 전투인데 그렇죠. 그러므로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의 첫 전사자도 예. 이 페가수스 다리에서 그 발생하였습니다. 예. 영국군 그 브라더 리치 중위죠. 예. 그 브라더 리치 중위가 죽은 자리가 네. 페가수스 다리 옆입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그 영국군들이 거기다 그 중위에 묘지를 만들어주고 또 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예. 그 보니까 꽃다발이 몇 개 이렇게 놓여져 있더구만요. 그래서 역시 그 대영 제국이라는 게 그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그런 것도 제가 혼자 좀 느꼈습니다. 예.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지역이 한 100km 이상 이렇게 예. 길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캐나다 상륙 지역에는 프랑스 정부에서 상륙 지점에 있었던 건물이라든지 기념비 그 자체를 캐나다 정부에 다 양도를 해줬습니다. 예. 오마하 비치라든지 이런 데는 가면 넓은 그 부지에 미국 군들 전사자 묘역으로 예, 맞습니다. 프랑스 예. 정부에서 네. 다 기부를 맞습니다. 하고 네. 이랬습니다. 예. 그 그러면서
그 예. 미합중국의 영토다 그렇게 그 예, 푯말이 예. 그 그래서 글을 써놨다고 말이에요. 은혜를 입었던 예. 그 사실 자체를 예. 프랑스 국민들은 결코 동맹국에 대해서 잊지를 않는다.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에 주는 그 시사점이 많다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선진국이 뭐 괜히 선진국입니까? 그 은혜도 알고 개인으로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일에 성공합니다. 네. 1950년 그 6월에 북한 공산군이 침략했을 때 완전히 그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네. 그때 미국이 인천 상륙 작전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다면은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 그 한반도 전체가 이 저 공산 치하에 신음하고 있을 겁니다. 네. 프랑스 사람들은 영국과 같은 동맹이지만은 그러나 그 영국과 영국인에 대해서 항상 그 경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프랑스 사람들이 페가수스 다리, 원래 페가수스 다리 이름은 동네 이름을 따라서 베노빌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영국 공수부대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로 작전이 끝나고 1944년 6월 26일 날 영국 공수부대의 상징인 페가수스로 다리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페가수스 다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전쟁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 동맹국의 고마움을 아는 그러한 국민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